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높은 건물의 위치가 그 강남 쪽하고 상당히 달라서 길가에는 거의 높은 건물들이 없고 오히려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물들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입지와 그 다음에 서울이 만들어진 역사를 끌고 있는 건데, 이건 동대문 상공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로변에는 높은 건물들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종로변에는 원래 조선시대부터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 대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막길이라고 하는 좁은 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쪽은 확장을 해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북쪽은 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표가 좁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뒤까지 확장하지 않고서는 건물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도시의 하부 구조 필지에서의 영향이고요. 좋기네. 네, 이 사진은 또 굉장히 좀 신기한 사진입니다. 이 세운상가, 지금 요 머리가 좀 없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서 남북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세운상가, 그 다음에 여기 학교 건물,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큰 건물들 있고, 나머지는 다 방향을 이상한 방향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형을 나타내는 어떤 집합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지울 수가 없지만 하여튼 지워버리면 나머지 건물들은 뭐 건물 개체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몽표 환자처럼 이렇게 이 방향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종묘의 건물들까지도.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는 이 건물들, 그 다음에 이 길, 나중에 난 길과 건물들 뿐입니다. 그게 왜 그런 특징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은 이런 가구형의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이런 블록형의 건물을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밑에는 이런 원래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골목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태로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드러내보면, 저 골목길을 위로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이 길들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잘라놓은 거죠. 투막투막을 내서 네모네모 틀 안에 집어넣은 상태인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길들의 방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남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시간이 좁게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결국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물길인데요. 그러니까 이 남산 쪽에서 청계천으로 흘러가던 길들이, 물길들이 나중에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물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 지형에 생긴 굴곡을 가장 정확하게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가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물론 보면 직선화시키고 선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의 형상을 크게 손대지 않고, 토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손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길을 붙여서 남북으로 길게 연결되는 것을 길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레벨의 길은 거기에서 90도로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지치고 해서 끝에서는 막힌 걸 먹어 끝나는 그런 형상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 기준이 물길이고, 물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서울이 가지고 있는 땅의 형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삼각동의 청계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물길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서울이 만들어진 길의 형상들을 따지고 보게 되면 그거는 땅의 모양을 반영한 물길, 그것이 길로 돼서 중간급의 대로급은 아니고 중로급에 해당하는 그 도시의 어떤 기준적인 틀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는 얘기로 베니스만 물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은 대천의 도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남쪽만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북쪽, 서울의 청계천 북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인사동길인데 지금 이거는 1921년 지도를 가지고 스폰타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보면 인사동길이 계곡이죠. 3일로도 계곡입니다. 뭐 이게 폰타가 심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곡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뒤에 백악과 은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 지형이 북촌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송연을 타고 청계동 위쪽까지 갔다가 인사동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줄기가 이제 방흥동 요 가운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소동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우리 도남원로와 3일로 사이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 뭐가 있냐면 길이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다 물길이 내려오던 대목입니다. 1920년대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인사동에 홍수가 나서 요 옆에 요게 개천이 넘쳤다라고 하는 기사 같은 것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지표면에 물이 나와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사실은 이 대부분의 큰 길들은 거기가 가장 낮은 고래에 해당을 하는 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또는 한쪽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 물은 청계천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서천이라고 하는 땅도 마찬가지로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 백악에서 내려오는 물이 쭉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는 1910년 12년 부분의 이제 지적도인데 여기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핀지가 잘게 잘라진 부분들이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땅이 큰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의 또 특징은 이 고기의 마루에 해당하는 데가 허였습니다. 땅들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낮은 길 양쪽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 작은 필지들이 자글자글 모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길이었었기 때문에 세종 때 실록에는 종로 뒤편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물의 양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동도 얼마 전에 여기에 동동구를 묻었는데 그 전까지 비만 오면 여기에 물길하고 여기에 물길이 만나는 요 지점에 요 집에가 물이 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위로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윗부분이 고갯마루 부분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들은 뭐 어느 도시에서나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으면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필지의 구조가 남아서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큰 건물들은 다 그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변은 이 피막길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큰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어쨌든 큰 필지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의 지형 상태를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훼손시키고 있는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콩콩콩 해가지고 이렇게 파낸 부분.
또 사실은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조차가 좀 심했고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 이 조선 초의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보다 1m 한 50 정도 위치였습니다. 지금 종로변 천진동대원에서는 4m 한 50에서 5m 정도의 조선 초기층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사실은 조금 더 고조 차이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여기 옆에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있는 오른쪽 유리창 바퀴 송년동인데요. 저기도 이 발굴을 해보니까 별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언덕이 있던 거를 깎아버려가지고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로. 그러니까 현대도시가 되면서 그 지역의 고조차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밋밋한 도시로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그 지역의 표정이 다양했던 데가 서울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골목길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보통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때 서울을 두 마디로 표현을 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자연을 굉장히 잘 살린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도시. 두 번째는 자유의 도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자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목길이 만들어지는 이 것이 그 서울의 또 한 가지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뭐 생략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의 도시의 가장 근원은 마을입니다. 이게 뭐 용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그 신라의 경주를 큰 마을, 건모라라고 표현을